민준이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절규가 퍼졌습니다. 구급인데 파열이야. 내가 외쳤지만 조태식은 비웃었습니다. 일어나 박민준. 그 순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자리, 곧 드러날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제25보 병사단 정문 앞에 선 저는 낡은 등산복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어요. 오늘은 민준이의 의무대 배치 심사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조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는 이 모습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저라면 별 2개가 빛나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모는 그냥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야. 민준이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었죠. 진실을 숨긴 채로요. 정문 초소에 다가갔습니다. 젊은 병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민준 이병 면회 왔는데요. 이모입니다. 병사는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의무대 배치 심사일이라 면회가 제한됩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네,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김밥이에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거든요. 병사는 김밥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뒤쪽 건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멈췄어요.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30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익힌 직감이었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의 장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앞장선 사람은 조태식 소령이었어요. 의무대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그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미 끝났어. 실력이 아니라 돈과 줄로 결정되는 거야. 조태식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장교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대놓고 그러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 박민준이라는 애 건방진 녀석이야. 실력도 없으면서 의무대 들어오려고 하다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의 꽤 성적이 좋다던데요? 성적? 그런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의료 기록 조금만 손보면 되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이라니요. 그것도 의무대장이 직접? 조태식이 계속 말했어요. 발목에 문제가 있다고 기록을 바꿔놨어.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말이야. 내일 30km 행군에 강제로 편성할 거야. 완전 군장으로 말이지. 그럼 발목 인대가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의무대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해. 돈 안 내고 들어오려는 놈들은 전부 최전방 GOP로 보낼 거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군의관이 이럴 수 있을까요?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급히 근처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통화하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조태식 일행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일행이 사라지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이가 위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정체를 밝히면 민준이가 받을 충격도 걱정됐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부대 정문을 바라봤어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모, 저도 이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그때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무병에 지원했던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아픈 전우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일에 휘말리다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육군 준장, 군의무사령부 부사령관. 그게 제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일 뿐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모의 모습으로 있기에 저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 절대 들을 수 없었을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안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민준아, 이모가 지켜줄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행군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까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가 단단해졌어요. 내일은 반드시 민준이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낡은 등산복을 입은 평범한 이모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되어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아니었어요. 제 조카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부대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PX 건물이 보였어요. 그 뒤편에 작은 흡연구역이 있다는 걸 아침에 봐두었죠. 혹시 민준이라도 잠깐 나올까 싶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300만 원이면 의무대 배치는 확실합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식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PX 건물 모퉁이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500만 원이면 군병원 전속도 가능하고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조소령님, 근데 박민준 그 녀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이 이름이 왜 나오는 거죠? 아, 그 녀석? 걱정 마세요. 윤상철 병장.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조태식의 목소리에 음흉한 웃음이 섞였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하죠. 건강검진 기록을 좀 수정할 겁니다. 발목 만성 불안정증으로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30km 행군에 강제로 편성시킬 거예요. 완전 군장으로요. 하지만 그러면 인대가 파열되겠죠. 당연히요. 조태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의무대 부적격자가 되는 거고 GOP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면 끝이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니요. 근데 왜 그 녀석을 그렇게까지. 돈도 안 되고 백도 없는 놈이 의무대? 말이 됩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명이네요. 소령님 덕분에 저도 짭짤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가 윈마이너스인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겨웠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잉, 위잉.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식당 쪽에서 뭔가 터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반드시 지켜줄게.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육군 준장 한서진. 오랜만에 제 진짜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군의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부대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병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중독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단체 급식을 하는 군대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당장 보호해야 했습니다. 부대 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는 의무대 쪽으로 향했어요. 이 혼란 속에서라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 잡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일병이었어요. 제 조카가 지금 부대가 비상 상황이라서요.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병사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식중독 같습니다. 2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쓰러져서 200명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의사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무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완전히 난리입니다. 의무관들이 부족해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준이 걱정을 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부대 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길고 날카로운 경보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부대 정문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구급차 여러 대가 급하게 들어가는 게 보였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부대로 뛰어갔습니다. 정문 위병은 이미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위병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그 뒤로 들리는 소음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비명소리, 구토하는 소리,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까지. 제 조카가 이 부대에 있어요. 박민준 이병이요. 애타는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대 쪽에서 조태식 소령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200명이 넘는다니까요. 다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200명?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단 식중독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의 의료 경험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수많은 집단 부상자를 치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켜요. 위병을 밀치고 부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의무대로 달려가는 동안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화장실 앞에, 심지어 길바닥에도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가 토할 것 같아. 어린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태식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의무병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약이 부족합니다. 침대가 모자라요. 혼란 속에서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부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의무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십 년간 훈련받은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모두가 멈춰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의무병들은 색깔별로 태그를 준비하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조태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누구야? 민간인이 왜?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200명이 쓰러졌다면서요? 트리아지를 해야 해요. 지금 당장. 제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환자부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의식 수준. 오래전 전쟁터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환자는 탈수가 심해요. 빨간색 태그. 즉시 수액 연결하세요. 여기는 구토만 있고 의식 명료해요. 초록색? 이쪽은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노란색? 관찰 필요. 30분. 단 30분 만에 200명의 환자가 모두 분류되었습니다. 위급한 환자는 즉시 처치를 받았고 경증 환자는 대기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의무병들도 제 지시를 따르며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놀라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한석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사단 참모장이었죠.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트리아지를 민간인이 어떻게?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간호사 일을 했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바로 그때 민준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그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이모가 왜 여기에? 민준아. 저는 급하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저는 괜찮은데. 이모가 어떻게 이런 걸?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골 보건소 공무원인 줄만 알았던 이모가 갑자기 의무대를 지휘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웠겠죠. 나중에 설명할게.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한석 대령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죠. 제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체가 들킬까봐.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조태식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부대 정문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30km 행군. 그것도 이런 한여름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모, 왜 택시 타고 어디 가요? 아침에 민준이가 물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피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저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발목이 걱정됐습니다. 어제 조태식이 민준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걸 봤으니까요. 발목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써놨더군요. 원래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택시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 행군 대열 천천히 따라가 주세요. 멀찌감치 서요. 네. 군인들 따라가요? 기사님의 눈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조카가 저기 있어요. 걱정돼서요. 그제야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군이 시작됐어요.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죠. 탁, 탁, 탁.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더욱 조였습니다. 5km 지점. 민준이가 보였어요. 대열 중간쯤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살짝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버텨줘. 혼자 중얼거렸죠. 10km 지점. 병사들이 첫 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준이가 군장을 내려놓고 발목을 만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아니야, 아직은 안 돼. 15km 지점. 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걸음이 확실히 느려졌죠. 절뚝거리는 게 택시 안에서도 보였습니다. 기사님, 좀 더 가까이 가주세요. 20km 지점. 민준이가 완전히 절고 있었어요. 옆 전우가 부축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의무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태식은 어디 있는 거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5km 지점.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택시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죠.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언덕을 뛰어내려갔죠. 병사들이 민준이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비켜주세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땅에 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이모가 왜?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볼게.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부어올라 있었어요. 피부 아래로 출혈이 보였죠. 인대가 파열된 게 확실했습니다. 인대 파열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조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이 걸어왔어요. 뭐야, 누구세요? 민간인이 왜 여기 있어요? 조태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 조카예요.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즉시 처치해야 해요.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삔 거겠죠. 일어나, 박민준. 조태식이 민준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못 일어나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한석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지프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왔죠. 대령님, 별일 아닙니다. 병사가 좀 다쳤는데. 조태식이 급히 경례를 했어요. 이한석 대령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날 알아본 것 같았죠. 당신은 제 조카입니다, 대령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한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라. 지금 당장? 예, 대령님. 병사 하나가 뛰어갔어요. 나는 민준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산 배낭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준이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이모. 이모가 어떻게 여기? 쉿. 설명은 나중에 할게.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를 들것에 실을 때 이한석 대령이 내게 다가왔어요. 같이 타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 알아본 게 확실했어요. 구급차 안. 민준이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임시 부목이 되어져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통은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이모. 정말 이모 맞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 나야. 이모가 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미안해, 민준아.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여름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조태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늦게 나타난 거였어요. 민준이가 다치기를 기다린 거죠. 발목이 완전히 망가지기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 근데 이모가 어떻게 인대 파열인 걸 알았어요? 만져보기만 했는데. 민준이가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이모가 사실은 의사야. 의사요? 민준이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래. 군의관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침묵이 흘렀어요. 구급차의 엔진 소리만 들렸죠. 그럼 시골 보건소는요?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날 지켜준 거네요. 계속. 그래. 고마워요, 이모.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구급차가 사단 의무대에 도착했어요. 민준이를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이한석 대령이 내 옆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준장님.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대령님도 알아보셨군요. 그날 식중독 사건 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서진 준장님이 맞으시군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은. 이한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태식 소령? 이상한 낌새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치료받고 있을 거예요.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태식과 윤상철, 그들의 부패한 거래를 끝낼 시간이었죠. 더 이상 젊은 병사들이 돈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군의무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죠. 특별감찰팀을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해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했죠. 정의를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사단 의무대 수술실 밖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서진 씨,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한석 대령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죠.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보여준 의료 지식과 응급처치 실력은 평범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빈 진료실로 들어가자 대령이 문을 닫았습니다. 탁! 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대령의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군의무사령부에서 오셨죠? 한서진 준장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들켰구나. 저는 낡은 등산복 주머니에 넣어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육군 준장, 군의무사령부 부사령관. 제 진짜 얼굴이 담긴 증명서였죠. 맞습니다. 짧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준장이 아니라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정체를 숨기고 계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제 동생이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셨습니다. 의무병이었는데 부대 의무관이 돈을 받고 GOP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맹장염으로 죽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관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조태식 소령이 민준이에게 했던 짓을 보셨잖아요. 준장님, 이 사실을 군의무사령부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군의무사령부 사령관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특별감찰팀 즉시 투입. 헌병대 동원 승인. 대령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언제? 민준이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요. 조태식이 조작한 의료기록, 금품거래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쿵쿵쿵.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들이 뛰어가는 소리였어요. 조태식 소령? 윤상철 하사? 의무관실에서 나오십시오.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와 대령은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헌병 10명이 의무관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나를 누구라고? 조태식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군의무사령부 특별감찰팀입니다. 의료기록 조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 채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태식이 끌려 나오면서 저를 봤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신이 신고했군. 그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육군 준장으로서 군의무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말입니다. 조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장? 윤상철도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주변에 있던 의무병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준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특별감찰팀 대위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3년간 의무대 배치 관련 금품 수수 47건, 의료기록 조작 23건, 피해자 증언 15명 확보했습니다. 조태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겠죠.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군의관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인대는 완벽하게 봉합했고 재활만 잘하면 완치될 겁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행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깬 듯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모가 준장이라고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모든 걸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숨긴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삼촌 때문에 그랬구나.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죽은 삼촌의 이야기를요. 이제 괜찮아. 제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모가 약속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정의가 이긴 것입니다. 드디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태식은 징역 5년, 윤상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연루된 사람들도 20명이나 되었어요. 의료비리로 돈을 받은 사람, 준 사람, 중간에서 도운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 옆을 걷는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모가 정말 준장님이었다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달 전 제가 군복을 입고 신분을 밝혔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이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민준이 말을 멈추고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찢어졌던 인대는 이제 거의 회복되었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제25보병사단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의무병가로 군에 입대한 건 25살 때였어요. 그때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부대 안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편한 보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죠. 시스템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저는 준장이 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준장님. 운전병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사단 의무대 앞이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페인트를 칠했고 정문에는 큰 표어가 걸려 있었죠. 정직한 의술만이 생명을 구한다. 제가 제안한 문구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의무대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의무병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없었죠. 모두 실력과 적성으로 선발된 병사들이었어요. 준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한석 대령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예전과는 다른 밝은 기운이 돌았어요. 의무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대령님.
모두 준장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모든 배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변화였어요. 강당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무병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강단에 서자 100명이 넘는 의무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에는 민준도 있었죠. 이제는 정식 의무부사관 후보생이 된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여러분, 의료는 생명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을 목격했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 달려왔어요. 이모, 아니, 준장님, 편하게 불러도 돼. 여기서는 그냥 이모야.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우수 의무부사관상을 받았어요. 실력으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정직하게, 실력으로. 저는 조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의무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붉은 석양이 부대를 물들이고 있었죠. 이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민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나아질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공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민준아,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지킬 힘을 가지게 될 거야. 그때 오늘을 기억해줘. 네, 이모. 우리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솟아올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의무대 정문의 표어가 저녁 햇빛에 반짝였어요. 정직한 의술만이 생명을 구한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민준과 같은 젊은이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의술만이 생명을 구한다는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 그 마음이 바로 내일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